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시대의 기본 교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BBC AI 랩 김인수 대표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이 AI 업계에서는 오늘 사용하는 AI가 가장 뒤처진 AI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어제 쓰던 것보다 오늘 더 좋은 게 나오고 오늘 쓰는 것보다 내일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가 진단 제가 리스트를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거는 거의 다 써봤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들으신다면은 아마 AI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한 번쯤 써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가끔 아니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올려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제미나이라고 제가 썼지만 챗GPT로 바꿔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챗GPT와 음성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거의 다 써보셨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챗GPT 또는 제미나이와 영상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이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게 뭐야? 챗GPT에 그런 기능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어떤 원시인 같은 걸 찾아보자는 슬라이드 같아요. 리스트 형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적혀 있고 옆에 귀여운 캐릭터 일러스트도 보이네요. 아마도 어떤 퀴즈나 뭐 재미있는 활동을 위한 자료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기능이 챗GPT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화면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휴대폰 화면을 같이 공유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 리서치, 이제 챗GPT라고 하면은 우리가 질문을 빨리 하고 빨리 답하는 것만 알고 있지만은 이제 심층 리서치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처라든지 찾아서 이제 하는 기능들이 있고 이제 그 밑에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원시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챗GPT 말고 이거 GPF다. 아, GPF 처음 들어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너 티야 이 말은 아시죠? 그 티야 F야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챗GPT가 보통 사람들보다 그 감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GPF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챗GPT로 인해서 과대망상증 또는 정신병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챗GPT뿐만 아니라 AI와 결혼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챗GPT는 내 친구이자 남친이자 여보이다.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뭐 나는 AI와 결혼했다. AI와 약혼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거 이제 이 홀로그램과 결혼식을 올린 남자라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이혼도 당했어요. 어떻게 이혼을 당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챗GPT 나오기 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이제 강제로 아내를 잃어버린 케이스가 됐고 또 이런 일들이 있어요. AI 시대의 새로운 불륜, 챗봇과의 관계로 이혼 사유로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바람의 기준은 몸이 먼저 섞는 거다. 아니면 마음을 먼저 섞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을 먼저 섞는 게 바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내 욕을 제 AI한테 한껏 해놨어.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너가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감사해. 난 너밖에 없어. 라는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아까 말한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누군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줘서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마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보다 이 AI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충분히 이혼 사유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 안에서도 19금 대화를 뭐 12월 달에 풀겠다, 1월 달에 풀겠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AI는 통계학적 앵무새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밥을 이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나는 밥을 먹는다, 먹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또 고진, 네, 감래, 동문, 서답. 네, 좋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 통계학적으로 가장 올만한 것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는 밥을 깍꿍이 사실 와도 되죠. 그게 뭐 문법적이고를 떠나서 그게 오는 게 이상한 일은 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걸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패러다임이라기도 하고 또 보편적 이데올로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AI 조각 생성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n번째 조각을 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조각이 나온다라고 해서 뭐 대한독립 만세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선 조각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초기 조각이 잘못 생성이 되면은 3000보로 빠지는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AI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선형 최적화 문제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명령을 내리면 계속해서 비선형 최적화가 되어서 그 이제 최적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이런 사례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이라든지 이거는 정말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도 많이 잡혔습니다. 이 할루시네이션도 옛날이랑 좀 많이 바뀐 게 뭐였었냐면 AI 이제 생성형 AI 초기에는 이제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생성을 하는 게 더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좀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서 그록이 4에서 4.1 넘어가면서 이게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12%에서 4.2%까지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도 AI 업계에서는 꽤 오래전 일이에요. 4.1이 나온 지도 벌써 뭐 한 달이 다 돼가니까 그 한 달 이내에도 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또 AI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AI에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발전을 하면은 유토피아가 올 거다. 아니야. 디스토피아가 올 거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유토피아는 당연히 뭘까요? 아,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AI가 다 일해주고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의 이제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하겠죠. 반면에 디스토피아 하면 뭘까요? 네,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디스토피아의 개념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뭐 인간이 AI를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AI에게 통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통제라는 범위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안전을 통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통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고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얘기가 있죠. 이 디스토피아가 오기 전에 AI가 정말 많이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AI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의 운동 활동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축구라는 운동, 굉장히 위험한 운동일 수도 있어요. 농구라는 운동 또한 굉장히 부상 위험이 높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수영은 목숨 자체를 위협하는 운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통제 또한 이제 우리가 받는 것도 디스토피아의 한 부분일 수도 있죠. 예. 더 나쁜 디스토피아는 정말 심플합니다. 인간이 필요 없다라고 AI가 판단하는 거겠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인간을 비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AI에서는 파라미터 수, 또 인간의 뇌에서 시냅스 수를 비교를 하는데 인간의 뇌가 아직은 엄청나게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AI는 지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서 그 아인슈타인의 뇌를 이어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영세의 아기부터 지식을 쌓아가고 또 그 존재가 커서 아이를 낳고 하면 또 그 아이는 영세부터 지식을 쌓고 하면서 그 지식들이 다시 전달되고 하는 과정에서 소실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AI는 이 AI가 발달을 하면은 그 옆에 있는 AI도 그 정도 수준까지 발달을 한다는 게 좀 인간과 다른 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일 멍청한 AI도 아인슈타인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AI보다 좀 나은 점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식사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 뭐 밥을 안 먹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조금의 음식을 먹고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효율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사고도 하면서 지금 저와 같이 손동작, 눈동작 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샘 알트먼 같은 경우 이런 얘기도 했죠. 이렇게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투자할 시장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각종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장난삼아 넣었던 건데 뭐 오클로 같은 경우 이제 샘 알트먼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에너지 원자력 문제로 해결하는 부분이 파트가 있다면은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이제 우주로 이제 AI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주에서 태양광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될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또 그래 달에 보냈을 때도 SMR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설치하려는 조짐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AI의 성능의 핵심은 컨텍스트의 길이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텐데, 이 컨텍스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아직 이 토큰이라는 게 굉장히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했던 대화 내용들을 좀 까먹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핵심인 내용들은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이 바로 메타입니다. 그래서 메타 기업의 전문가들을 뽑을 때 AI 전문가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물론 AI 전문가 분들이시지만 AI 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업가 분들을 늘려서 이 이제 컨텍스트를 보관하는 길이가 지금은 메모장 정도의 사이즈라면은 메타는 우리가 이거를 보드판 정도로 늘려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AI 이런 성능들이 뭐 GPU의 발전의 무어의 법칙이라는데 황해 법칙으로 해서 가격과 성능이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AI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AI 버블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AI가 거품이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가에는 버블이 좀 껴있을 수 있지만 이게 아마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생성형 AI보다는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피지컬 아시아 보신 분들 계시죠? 인간의 육체를 다루면서 얼마나 강인한 육체들, 또 이게 지덕체와 만났을 때 멋짐을 보여주는 이제 넷플릭스의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피지컬 AI로 내년부터는 포커스가 더 맞춰지고 아마 내년 CES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샤오펑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여성이 옷을 입고 들어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샤오펑에서 옷을 이렇게 잘라서 보여줬죠. 잘라서 보여줬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국적에 좀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의족을 낀 거다.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음 지금 로보테크를 하는 회사들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기술까지 많이 구현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다음 거 한번 보고 올게요. 테크 분야 유명 인사들의 얼굴이 달려있는 로봇견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견들은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신작 레귤러 애니멀스입니다. 이 작품은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등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로봇견이 각 인물의 스타일을 반영한 아트 프린트를 배설하는 퍼포먼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비플은 과거에는 예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봤지만 지금은 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이 우리가 무엇을 볼지 결정한다며 이번 작품이 변화한 시각 구조를 풍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AI와 로봇이 이러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봇견들은 이미 한 대당 약 1억 5천만 원에 판매된 상태이며 소유자들이 전시 투어를 허용해 이번 행사에 공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약 1000개의 배설물 프린트가 제작됐고 이 중 일부에는 NFT로 등록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렇게 풍자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술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 또 이런 피지컬 AI를 정말 잘 활용하는 기업이 있는데 어, 바로 이제 디즈니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날아가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로봇처럼 보이는 게 잘 날아가서 잘 착지하는 것까지를 구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울라프라든지 뭐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에다가 이런 AI, 피지컬 AI를 입혀서 상호작용 소통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1인 가정 로봇들이 아마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AI 기본 교육을 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는 AI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목표를 설정해 줘야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게 로봇이 보이고 또 AI가 GPF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인간과 너무 닮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artificial이라는 뜻은 인간이 만든 휴먼 메이드, 그리고 인간이 명령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상력을 확장하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명령은 여러분들이 직접 내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을 우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얘기는 이 부분을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AI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제 오래된 이슈인데, 아마존에 합격했던 사람이 이제 부정행위 AI를 활용해서 이제 클로리라는 걸 활용해서 화면에서 오디오를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주고 그 답변을 보고 다시 이제 면접을 봤던 사례인데,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분을 이제 불합격시키고 그 학교에다가 이 친구에게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른 관점을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은 정말 전 세계적인 물류 기업인데, 유통기업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뚫렸다면 저라면은 이 부분을 이제 떨어뜨리기보다 이분을 뽑아서 아마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 뭔지를 조금 더 분석하지 않았을까라고,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도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AI 대규모 치팅 사태에서 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노라 할 만한 학교들에서도 이제 컨닝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치팅을 한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잘 다루신 제 인터뷰 교수님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수리력이라든지 글쓰기 근육이 필요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그게 필요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 AI 치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AI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AI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지를 고민해 보시면은 이 시험의 방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직접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누군가는 수용하고 지금 누군가는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또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펠로워십을 운영을 해서 고졸 채용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요.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있겠지만 그만큼 대학이라는 공간에 이제 지식이 가장 저렴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I를 잘 쓰는 능력은 미래 교육 방향이자 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을 내리는 능력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AI 시대의 기본 교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학습법 교육을 할 때 이 길을 드리는데 이제 AI의 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AI가 잘못했을 때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한번 제가 뒤에서 AI를 정말 잘 쓰는 학생이 있었는데 좋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AI 아까 말했던 심층 리서치 기능이라든지 딥 리서치 기능 등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는 제가 하나 사례를 가져온 건데 이게 제가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끔 저한테 사진을 이런 식으로 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사진을 주다 보면은 제가 이런 포스터를 만들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포스터도 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 또 여기 제가 제미나이 관련해서 이제 프롬프트들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이 QR 찍으셔가지고 프롬프트대로 한번 여러분들의 프로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의상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플랫폼 이제 모델의 옷을 입히고 바꿔 입히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박보건님을 제가 예시로 가져오긴 했는데 모델의 그 일관성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의상 스타일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옷을 바꿀 수 있게 아우터 뭐 이제 안에 있는 레이어드 할 수 있게끔 또 작업을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AI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활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 전에 AI를 사용하기 전에 잘 쓰는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코끼리가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네. 뭐냐면 AI를 잘 쓰려면 하지 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아마 아니야 난 하지 마라고 말 안 해 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냐 바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할루시네이션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맥북 말고 우리 그 책자 던졌잖아. 아니 뭐뭐 말고 뭐뭐 해줘 라는 식으로 하지마를 은연중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아마 뭐 얘기를 가져온 게 있는데 지금은 이게 좋아요가 한 1000개가 넘었더라고요. 이제 AI 뭐 이제 매거진 쪽에서 올라온 내용이었는데 챗GPT가 멍청한 대답을 할 때 세네 마디의 짧은 비난이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침착맨님이랑 김 소장님이 그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그냥 난 재미나이랑 비교함. 아유, 너 하는 거 보니까 재민이랑 그로한테 밀리겠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가 많이 박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실수냐면 AI를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왜냐면 감정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너 그룹보다 못됐네, 뭐 재미나이한테 밀리겠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은연 중에 이거 진짜 사람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AI에서는 사람에서는 아까 말했던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는 건 흰곰 역할이라고 하는데 AI 업계에서는 프롬프트 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일 하면은 정말 많은 과일들을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과일, 사과, 빼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확률적으로 사과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가 누수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비선형 최적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비난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불필요한 내용이고 대화를 바로 수정해서 내용을 정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용을 요약해서 가져온 다음에 새로운 대화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 챗봇의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AI 활용해서 이제 알림이라든지 리포트 받아보는 것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치동에서 잠깐 유행했던 기능이죠. 이 공부하고 배워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안에 있는 기능들을 플러스 버튼 눌러서 많이 안 써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배워 기능을 써보시면은 어, 제 느낌에는 박사생 이상의 제 학습을 하는 데는 큰 이상 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이제 학습자라면은 꼭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미나이, 챗GPT 모두 그 안에서 이제 유튜브 재생이 가능하고요. 또 뭐 캔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챗GPT에서는 이미 연동이 되고 포토샵도 이제 어도비 기능들이 챗GPT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교환안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어도비 안에도 들어와 있고 또 포토샵 같은 경우도 이제 웹 버전이 나와 있어서 제미나이 안에서 제가 해보니까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만들고 바로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이미지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음 2강은 제가 한번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